그래서 오늘 Git과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목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형상 관리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Git이 무엇인지, Git을 할 때 이제 보통 많이 하게 되는 작업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커맨드, 그다음에 좀 내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브랜치라든지 좀 복잡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Git이 뭔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Git과 다른 GitHub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외부 레포지토리로서 우리가 GitHub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주요 GitHub에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형상 관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형상 관리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계시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따가 이거를 살짝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 안에서 그 부분이 살짝 설명이 되긴 될 텐데, 형상 관리는 프로그래밍 소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그 작업 폴더 안에서 파일을 이렇게 관리를 할 때 파일이 시간축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 협업에 의해서 막 더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축에 따른 스냅샷을 딱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때 그게 왜 마련됐는지를 좀 이렇게 커멘트도 해놓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형상 관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옛날부터 컴퓨터가 태동한 프로그래밍이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협업이 시작되던 시절부터 형상 관리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매뉴얼에서도 보겠지만 최초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발전을 했는데, 크게 유료 솔루션이 있고 무료 솔루션이 있는데 이제 무료 솔루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CVS라는 거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커런트 버전 시스템이고요. 이거 캡콤 vs 뭐 SNK 이런 거 아니에요. 컨커런트 버전 시스템이라는 걸 굉장히 옛날에 1986년도에 이제 그 초기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90년도에 이제 공표가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잘 쓰다가 2008년도에 이제 사장됐죠. 더 이상 이거는 돌봐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오픈소스 GNU 다 이제 이쪽 다 GNU 줄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많이 쓰다가 이거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썼는데 가끔씩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작업한 프로그래밍 소스를 이제 넣어야지 하고 넣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막 커럽트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서버를 어제 걸로 이제 테이프 백업으로 롤백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CVS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좀 고통을 받다가 이제 SVN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CVS의 뒤를 잇자라고 해가지고 CVS 아무튼 2000년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요즘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버 중심적인 구조고요. 그래서 뭐 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서버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을 때도 맨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이제 받았던 하드디스크 중에 하나가 폭발한 SVN에 꽂혀있던 뭐 이런 하드디스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VN의 또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말 좋게 다들 잘 써왔던 거긴 하지만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지고 파일 소스가 많아지면은 그거 이제 스냅샷 봤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막 편하게 내 로컬에서 빨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 괴로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업을 또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그 브랜치가 많이 생기다 보면 또 느려져요. 그래서 개발 효율이 그런 부분에서 짜잘짜잘하게 까지는 부분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제 이따가 매뉴얼에서 설명하겠지만 리눅스 진영에서 이제 리눅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내가 만들고 말지 해가지고 짓을 만들게 됐던 스토리가 있어요. 2005년부터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중심적 구조예요. 서버가 없어도 돌아가고 서버라기보다는 리포지토리를 중심으로 각기의 그거를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라는 건 원격에 있는 저장소일 뿐이고 그 저장소를 다 같이 바라보면서 동기화를 하면서 각자의 로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Git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빠르고 좀 간편하고 굉장히 호황되어 쓰이게 시작하면서 이제 GitHub라든지 여러 가지 Git을 사용한 Git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세계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놀겠다라고 하는 개발자들은 Git으로 대동단결하게 된 게 이제 2000년대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를 잃었죠. 그 후에 이제 2010년대에는
GitHub의 뒤를 이은 이제 뭐 그 비트버켓이라든지 뭐 깃랩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상용화 진영, MS에서는 옛날에 소스 세이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팀 파운데이션 그 서버 해가지고 TFS 이런 것까지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진영들도 이제 이 중에 일부는 무료, 일부는 유료 이렇게 되는데 뭐 머큐리얼, 뭐 바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퍼포스도 굉장히 좋아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개발 소스만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버그 트랙이라고 부르던 이슈 트래킹 시스템도 같이 발전을 하고, 그게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들하고 이제 병합이 돼가지고 같이 제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개발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딕셔너리 내지는 어떤 형상 관리를 좀 방대하게 해보겠다라는 CI 시스템,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같은 것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였죠, 작년이었나, 아무튼 GitHub를 MS에서 갑자기 인수를 하더니 그 프라이빗 제한이 있던 거를 언리미티드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직히는 GitHub가 굉장히 그 앞서 나간 뛰어난 서비스였다가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씩 처지다가 나머지 또 이제 그 빗버켓이나 뭐 긴랩 이런 애들을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GitHub이 프라이빗 프리가 되면서 또 이제 다시 또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컨트롤 시스템의 로고들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정상 관리는 코드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개발자들이 많이 쓰긴 하지만 모든 버전 관리가 필요한, 크게 보면 이제 콘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밑에 요소 기술에 가깝고요. 그 저희가 이제 뭔가 콘텐트를 생성하고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메인터넌트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텐트를 한번 만들면 이거 업데이트 돼야지, 한번 이 페이지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바꾸면 또 누가 들어가요? 그럼 뭐 박제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스템에틱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기억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 콘텐츠도 이제 혼자 만드는 시대는 양반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 매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깔아놓으면 내가 어떤 코드를 띄운 다음에 I자 하나 치면 앞뒤에 매크로가 붙어요.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했다라고 코멘트가 자동으로 딱 생성돼요. 그래서 내가 뭘 치면은 원래 코드의 특정 부분을 내가 언제 고쳤다라는 게, 내가 사람들이 이제 주석 달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주석 달아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막 이렇게 버전을 쫙 만들어주는 거죠. 어차피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은 버전 관리를 안 해주거든요. 날짜만 찍히고 오버래핑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코멘트들이 쫙 앞에 달려있으면 내가 하루 전거, 한 달 전거 이런 코드를 막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혼자 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짜고 막 그러면 ABU 코드도 뭐 여러 사람이 동시대에 짠 게 아니라 여러 시간대에 나눠서 짰기 때문에 똑같은 뭐 벡터 스트럭처가 10개에서 100개쯤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짠 사람의 벡터 스트럭처를 안 찾고 내가 다시 짜는 거죠. 스트럭처 하나 붙이는 건 쉬우니까. 이게 이제 C++ 자유도가 너무 높고 C도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코드들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이제 가끔 모여서 이제 한번 싱크해가지고 전부 다 리던던시 다 날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고치기 시작하면 헬로 가는 거예요. 막 아주 롤백을 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상 관리를 하고, 크게 보면 콘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 게 개발 코드지만 실제로 GitHub 가지고 뭐 자기 별걸 다 하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뒤에 일부 또 이제 겹쳐서 또 커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도 이 퍼포스 같은 시스템들은 이제 어떤 텍스트 기반의 소스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을 더 이제 벗어나서 일반적인 이진 파일들이나 이제 뭐 그림 파일들 이런 것도 좀 잘 이렇게 형상 관리를 시간축으로 또 이제 협업 구조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뭐 3D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다양한 오브젝트 이런 거를 형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그쪽 분야에 또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이름들로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왜 Git을 써야 되느냐? 지금 이제 Git이 그냥 대동단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상용 중에는 더 뛰어난 시스템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Git을 쓰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빠릅니다. 빠르다는 게 물론 제가 여기 it depends라고 써놓은 거는 Git보다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상용 시스템들 중에서는 있어요. 근데 Git은 기존의 SVN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스냅샷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쉽다라고 하면은 약간 갸우뚱하실 분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쓰시는 개발자들 중에서는 Git의 커맨드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상 관리 시스템보다 더 복잡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실용적으로 쓸 때에는 한 8개 정도의 커맨드 안에서 주로 한 4, 5개만 쓰면서 그냥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직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다 쉽다 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로컬 중심이다. 개발자는 내 컴퓨터에서 그냥 빨리빨리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로존에 빠져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막 한 다음에 동기화가 필요할 때만 동기화 리모트 그 커맨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객관적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서드 파티 앱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Git의 모든 것이 다 마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쉬운 복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스냅샷을 내가 커밋해서 저장할 때마다 무결성 구조로 일단은 그 책섬 구조로 해서 해시로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 레포지터리 같은 게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각자의 로컬에 있는 Git을 합치면은 다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그 이력 관리가 다 살아나면서 다시 복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용자가 어떤 커맨드를 쳤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오류가 났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좋게 제시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무료 그 솔루션에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이제 화면에서 슬슬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옆에 화면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설명을 스킵을 하겠고요. Git을 만들고 관리하는 코어 그룹은 Git SCM이에요. GitHub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gitscm.com, git-scm.com에 가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코어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을 읽을 때도 이 git scm의 북의 언어에 해당하는 버전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링크에 들어가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뒤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내 컴퓨터에서 Git을 쓸 때 특히 윈도우즈 사용자는 그 GUI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반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예쁘고 직관적으로 도와주게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Git SCM에서 제공하는 기본 코어 툴을 쓰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GUI 같은 게 많이 마련이 안 됐고 CLI라고 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파악하고 나셔야 GUI를 쓸 때 좀 더 이게 왜 이런 거지 봉봉하게 막 파악을 못하면서 막 쩔쩔매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 보게 될 텐데, 들어가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몇 페이지를 더 간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Git하고 GitHub는 다르죠. Git은 마치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공통 기술에 대한 범주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형상 관리를 하는 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공간에서도 그냥 혼자서 쓸 수 있고, 혼자서 쓸 때는 리모트나 레포지터리 기능 그게 리모트 기능을 안 쓰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내 로컬에서만 Git을 쓸 수가 있고, 협업이 필요하거나 이제 서버 백업이 필요할 때는 리모트 커맨드를 쓰면서 레포지터리에다가 올리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의 자세로 쓰게 되는 거고요. Git의 표준 규약을 따르는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GitHub인 거고요. 그래서 GitHub라고 하는 건 github.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특정 서비스 사이트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메인적으로 당연히 Git 리포지터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관리한 소스와 형상 이력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부가 기능과 개발자들끼리 모여있는 SNS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t하고 GitHub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섞어서 쓰시면 허접한 겁니다. 내가 허접하지 않은 개발자라고 하려면은 Git이라고 말해야 될 때 Git이라고 말해야 되고, GitHub를 말해야 될 때 GitHub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너 GitHub 어디에 썼어? 라는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저께 Git에서 남의 레포지터리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코멘트가 달려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둘 다 잘못된 예예요. 이거는 마치 뭐 페이스북이라는 단어하고 SNS라는 단어를 서로 섞어서 바꿔서 혼동해서 사용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보자면 GitHub를 쓴다는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GitHub 서비스를 저장소로 쓴다는 뜻이다. 혹은 GitHub에서 Git 기반의 기능 위에 더 많이 제공되고 있는 고급 기능을 쓴다는 뜻이다. 혹은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GitHub SNS를 쓴다는 뜻이다. 다 맞다, 다 틀리다. 이건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예, 뻔합니다, 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GitHub 말고도 빗버킷이라든지 GitLab, 뭐 이제 GitHub가 프라이빗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있을 때 빗버킷은 프라이빗을 몇 개 무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됐었고, 그다음에 GitLab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유수한 고급 기능들을 수려하게 제공을 하면서 이제 많이 떴고요. 최근에 MS가 GitHub를 인수하면서 프라이빗 기능을 무료로 풀어가지고 다시 뭐 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어떤 소스를 짜가지고 그 소스 전체 이것이 빌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제 메인터넌스를 해요. 저는 또 좀 더 개선해서 남들한테 줄 수 있을 만큼 개선됐을 때 또 이제 묻고 또 묻고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버그가 발견됐다든지 한 가지 이슈가 생겨서 뭔가를 더 추가해야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하죠. 그래서 막 개발을 더 하면서 합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또 이제 메인스트림에다가 또 적용을 하고 이게 이제 형상 관리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시든 뭐든 이 형상 관리하는 툴들이 많이 이 아이콘을 형상화해가지고 기세 아이콘도 그게 형상화되어 있는 걸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위쪽 그림은 내가 Git을 쓴다라고 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그 범주의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GitHub라는 레파지토리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그 이상의 기능과 이제 개발자 그 커뮤니케이션 이 기능들을 쓰는 게 GitHub를 쓴다. GitHub 및 유수 Git 서비스 사이트들을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Git SCM의 매뉴얼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건데요. 어떤 개발자가 Git을 가지고 개발을 할 때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서버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로컬에서 혼자 쓸 때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 내가 어떤 앱을 만들어야지 라고 할 때 시작을 할 때 딱 한 번 하게 되는 짓거리가 여기 쭉 써 있고요. 한 서너 개의 명령어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개발을 할 때 주로 치게 되는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 도큐먼트에서는 뭐 이제 공통 규약은 아닌데 여기서 쓰는 약간 특이한 규약으로 내가 실제 커맨드 라인에서 치게 되는 명령어를 대괄호에다 가둬놨어요. 그 대괄호 안에서는 스페이스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스페이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에러가 나고 안 나고 뭐 명령어가 제대로 먹고 안 먹고가 되기 때문에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건 거의 그대로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회색으로 살짝 입혀놓은 거는 분명한 스페이스다. 이 스페이스가 없으면은 동작을 안 한다라고 있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Git으로 관리를 하는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내가 시작을 했을 때, 뭐 프로젝트라고 말하기까지는 거창하지만 내가 어떤 경로 폴더에다가 파일들을 만들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뭐 C 드라이브 아래, D 드라이브 아래, 무슨 폴더 아래, 무슨 폴더 아래, 무슨 폴더, 이 폴더가 앞으로 내가 여기서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git config, 저 git config라는 이 명령행도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치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 Git을 쓰게 됐을 때 딱 한 번만 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후에는 안 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명령어는 항상 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그래서 위에서 git config라는 명령어로 내가 이름이 뭐고 개발자로서의 이름이 뭐고 이제 좀 공표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의 이메일 주소가 뭐다라는 걸 이제 세팅을 해놓게 되고요. 그리고 git init이라는 걸 하게 돼요.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딱 이렇게 7글자, 8글자 치고 엔터를 치면은 해당 폴더 아래에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겨요. 히든 폴더입니다. 히든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Git 자체적으로 뭔가 막 DB화하기 위한 막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막 생기면서 앞으로 내가 커밋을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그란 형상 한 덩어리를 계속 그 안에다 쌓기 위한 .git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예, 생기게 되고 이제 권장하기를 이때쯤에 edit readme.md 이런 텍스트 파일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이름이 뭐고 왜 만들었고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뭐 몇 년도 며칠에 내가 처음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쓰기를 권장을 드려요. 꼭 권장을 드립니다. GitHub에서는 라이센스 파일도 넣어놔라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른 소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리드미 파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이 시점에 git 떼고 add 떼고 스페이스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치면은 지금 폴더에 있는 리드미 파일 그리고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소스 파일들이 다 묶여가지고 하나의 형상이 돼서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git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조로 막 복잡하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그 구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나중에 동그라미 공을 다루는 쉬운 UX를 통해서 쓰게 될 것이고요.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git add를 하면은 그걸 넣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걸 스테이징이라고 해요.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커밋을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git add 점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그 현재의 형상 막 뭉쳐가지고 동그란 공을 만들 준비를 해놓고 git commit -m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한 줄 요약 문장을 딱 넣고 엔터를 치면은 그 문장 요약으로 묶어지면서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git 폴더 안에 db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뭐 dbms를 따로 깔 필요 없고 그냥 파일 구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딱 한 번 하게 되는 4개의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아침에 깨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 시작하기 전에 좋은 습관은 git 떼고 스테이터스를 쳐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좀 정리를 해보고 내가 일하는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날의 코드를 막 개발을 하겠죠. 막 무슨 기능을 만들고 기능을 만들 때마다 리드미 파일 좀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한 덩어리를 이뤄냈다. 지금쯤 나이테로 저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git commit 위에서는 제가 이제 m 이게 그 커멘트 이 덩어리가 무슨 뜻이다라는 걸 내가 한 줄 요약표를 붙이는 그 옵션인데 여기서는 am이죠 지금. am을 쓰는 이유는 am이 이 add 명령을 같이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git commit add 그 다음에 이 그 커멘트는 이런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딱 치면은 방금 전까지 저장한 한 덩어리의 의미가 형상이 돼가지고 안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뺑뺑뺑 돌면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순서도를 그려봤는데 어디서 보고 그린 건 아니고 혼자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개발을 시작하죠. 그럼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커맨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닛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대문자 이닛이라고 친 이유는 명령어란 뜻이 명령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 모든 작업을 묶어가지고 요 육각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화 작업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를 쳐보는 건 좋은 습관이고 그 다음에 제로존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코딩을 해요. 코딩을 한 땀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가 생겨가지고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커밋을 해요. 커밋할 때 요약 문장 잘 써가지고 커밋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해가 졌나 살펴보고 아직 해가 떠 있으면은 다시 코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의미를 이루고 또 커밋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를 이룰 때마다 계속 커밋을 하면서 계속 돌아요. 하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그럼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자던지 쉬던지 하고 깨가지고 다시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저께 마지막 상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꼭 git 스테이터스를 쳐보고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정리를 하고 이제 개발에 돌입해서 계속 돌게 되죠. 이게 이제 git을 쓰는 사람의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워크플로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트를 쓰면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잠깐 좀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지 않아도 4번 정도까지는 4번까지 못 가더라도 3번까지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읽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좀 쭉쭉쭉 한번 보고 한번 줄기를 보고 나면 좀 더 읽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시작하기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저도 짧게 설명했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예전에는 뭐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렇게 DB 구조로 해서 했었는데 한계가 와가지고 중앙 집중식
협업 그 위주의 이런 걸 쓰다가 이게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분산 보전 시스템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깃은 분산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짧게 보자라고 해가지고 리눅스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맨 처음에는 비트키퍼를 썼었는데 리눅스는 오픈 소스 그 무료 진영이고 비트키퍼는 유료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리눅스 토발즈를 그 위시로 발기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써버리자 해가지고 깃을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슈퍼 울트라 키광짱 뭐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들어온 것도 있는데 옛날에 이 그 형상 관리 버전 컨트롤 시스템들은 맨 처음 파일에서 바뀐 부분만 살살 저장하면서 이거를 이제 람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패치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 파일하고 새 파일하고 diff를 걸어가지고 달라진 부분만 저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상용 프로그램도 이걸로 아직 기반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 파일 내용을 풀어내려면은 처음 파일에서 이 람다를 다 풀어내야 되죠. 마치 요즘에 그 블록체인 보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좀 비효율적인 면모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깃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거 깃에서는 파일을 통째로 저장을 한다. 바뀌지 않은 파일은 저장을 하지 않겠지만 바뀐 파일들은 그냥 통째로 저장을 한다라는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결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만들 때 전체 파일의 책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따로 찾아보시기도 하고요. 책섬을 통해서 해시 코드를 뽑고 이런 해시 코드를 뽑고 샤로 뽑는다는 얘기가 돼요. SHA로 뽑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저장을 하고 DB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깃은 데이터를 추가할 뿐이다라는 중요한 얘기가 돼 있어요. 깃은 계속 데이터를 추가만 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우는 거는 인덱스에서 제외하는 형식이지 본체를 지우지 않는 위주로 돼 있어요. 물론 몇몇 가지 명령어는 본체를 지우는 명령어도 있고 어떤 뭐 하드 옵션을 줘가지고 또 이제 지워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철학은 데이터를 추가할 뿐이기만 하고 이제 삭제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파일이 생겼을 때는 링크만 끊는 거지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존의 이력들이 다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결성 및 어떤 안전, 인테그리티가 추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세 가지 상태, 깃에서 다루게 되는 매니지먼트 대상 파일이 상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그걸 설명하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이거 잘못된 매뉴얼이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깃 초심자, 입문자들은 이해를 포기하고 떡실신하면서 이제 바닥에 자빠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그림이다. 잘못된 그림인 걸 나중에 더 입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LI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UI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로 치는 거 위주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방법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찝어드리고 가야 될 부분은 이 회색 박스, 소스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치고 그 명령어에 대해서 시스템이 리스폰스를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맨 앞에 달러 이거 그 리눅스에서의 쉘 그 프롬프트죠. 터미널 쉘 프롬프트고 이거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니까 그 커서에서 제가 쫙 이 명령어를 치는 거예요. 맨 끝에 백슬래시는 내가 한 줄 이상 커맨드 라인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독성을 해서 딱 백슬래시 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한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라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치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행에 이렇게 또 뚝뚝뚝뚝 이만큼의 커맨드를 쳐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6개의 커맨드를 차례대로 탁탁탁탁 쳐라. 앞에 달러는 의미가 없겠지만 뒤에 커맨드는 우리가 직접 쳐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깃에 대한 매뉴얼인데 깃을 설치하는 설명을 쭉 해놓고 깃 프로젝트의 소스를 깃 클론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 장엄한 메시지로 이 작은 아티클 하나를 끝내고 있는데 약간 리커시브 구조죠.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스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깃을 설명하면서 깃을 클론하래요. 재밌는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최초 설정하는 얘기가 쭉쭉쭉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직접 좀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서 보실 거는 이제 프롬프트 뒤에다가 내가 명령을 하나를 쳤고 침으로써 이거는 시스템이 나한테 던져주는 리스폰드로서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앞에 달러가 없는 겁니다.
도큐멘터리를 읽으실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좋고요. 도움말 보는 법 나와 있고요. 저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예, 요약하고 이제 저장소에 관한 기나긴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파일의 스테이지 개념이 그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순서하고 또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색상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 봤다 이 그림을 보면 멘붕이 더 옵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거는 매뉴얼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 이 스테이지 언 스테이지 개념은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아주 긴 아티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커밋 히스토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소스를 관리하는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 하나하나를 쭉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방법을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보는 방법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이라는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를 보고 나면은 나중에 GUI에서 볼 때도 아, 내부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리모트 저장소를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볼만해요. 내가 어떤 git 커맨드를 쳤을 때 git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나 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어를 쳐봐라는 명령어를 완성을 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그 기능 중요합니다. 이 태그 기능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하던 그 여기에서 이 형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명을 내가 붙일 수가 있어요. 별명이 이제 제가 엘리아스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태그는 별명이고 엘리아스라는 기능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엘리아스라는 기능은 아마 이름을 그 용어를 안 쓰고요. 여기 지금 달려 있는 얘네들이 태그예요. 그래서 이놈의 이름을 내가 항상 딱 뭐라고 하면 이놈을 지정할 수 있는 이 태그 별명을 붙이는 게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다 잘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아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아스는 어떤 내가 자주 쓰는 그 커맨드 셋을 짧은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걸 엘리아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리눅스 우분투 쪽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매뉴얼을 따라온 거고요. 이거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프리젠테이션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git add를 하고 커미트를 했을 때 해당 커미트에 대한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체크썸 해시로 뽑고 그거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파일을 이 상황에선 블롭이라고 부릅니다. 파일이라고 안 부르고. 왜냐하면 .git 형상 그 레포지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복잡한 파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파일이라고 안 부르고 블롭이라고 부르고 블롭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좀 모아서 구조화시키는 트리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커밋, 이 동그라미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콩알 동그라미 그거를 우리가 커밋이라고 부릅니다. 예. 커밋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밋을 할 때마다 커밋 하나 동그라미 하나 커밋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스냅샷 안에는 이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스냅샷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어떤 커밋을 딱 체크아웃해서 이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 DB 안에서 막 찾아내가지고 내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그걸로 싹 바꿔줘요. 그래서 스냅샷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설명에 있어서 제가 이 도큐멘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첫 번째 만들어진 커밋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진 커밋인데 커밋에서 자신의 페어런트 커밋이 무엇인가의 포인터 비슷한 구조를 98CA9 그래서 이게 98CA9 책섬 해시 넘버죠. 해시 스트링이죠.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거의 페어런트 포인터가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보 입문자들이 들어가서 보기엔 뭔가 플로우가 이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멋대로 하게 되는 직관에 의해서 이 도큐멘트 읽는 게 흐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 플로우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처음에 넣은 커밋, 두 번째 넣은 커밋, 세 번째 넣은 커밋 시간축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각자의 차일드들이 페어런트를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다라는 뜻으로 화살표를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전문가의 무책임. 생기고 그전 거를 래퍼하기 예. 위해서 시블링들은 패런트를 저렇게 링크해요. 저희 데이터 서비스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 데이터 스트럭처 상에서의 포인팅 개념의 화살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생각하시는 게 도큐멘트를 읽을 때 편해요. 실선이 아니라 정선으로 하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서도 이게 플로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첫 번째 커밋, 두 번째 커밋 이렇게 가고 있고, 내가 이 커밋을 부르기, 지칭하기 위한 포인터, 커밋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치 각기의 네모들이 다 같은 동격의 엔트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포인터는 정말 이 이름이 가리키게 되는 커밋에 대한 포인터인데, 여기에서 이 화살표는 차일드 페어런트 간의 화살표라서 동격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매뉴얼에 들어온 거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게 생겼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념이어서 빨리 한다고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찬찬히 계속 다시 읽어 보시고요.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내가 보기에 이건 왜 필요하고 뭐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 배우면 되는데 그 뭐 죄송하긴 한데 그 보통 우리 랩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잘 쓸 필요는 없는데 개발자는 다 알아두면 필요하면 회사가 다 쓰게 되고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쓰고 있는 코어라인 ABU 코드가 뭐 내가 잘 모르는 몇백만 줄은 될 거라고요. 그럼 이재현 박사가 마스터예요. 이재현 박사 연구소장이니까 마스터로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연구원한테 네가 마스크에 뭐 기능 하나는 여봐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주황색줄을 타고 갔다가 다시 내가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샥 커밋해가지고 올리면 이재현 박사가 보고 이따위로 짰어 올백 딱 하면 내가 연구원에서 그만 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초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싱크로너스하게 개발하고 어싱크로너하게 인티그레이션하고, 그러면 내가 또 온싱크로너하게 체크해가지고 이따위로 짰어 이러고 확 던지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막 열받아서 확 다 팀당하고 뭐 이런 거를 우아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우아하게. 필요한데 뭐 우리는 이제 엄밀하게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 만나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플로우 차트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보죠. 시작하면 처음 하게 되는 유닛 딱딱 한번 해주게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스테이스 쳐보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코딩을 한 가지를 이뤄냈으면 커밋을 해주고, 그 커밋을 해주시고, 해가 안 졌으면 다음 코딩을 하시고 커밋 해주고 뺑뺑이 돌면서 제로존에 빠져 있다가 개발 끝이란 건 없습니다. 퇴근하시고 자라 깨라 해가지고 다시 도는 게 깃을 쓰는 개발자의 하루 일과고요. 이제 리모트를 보겠습니다. 리모트를 보게 되면은 내가 로컬에 계속 저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리모트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다음에 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리모트를 쓰게 돼요. 리모트를 쓰는 사람의 플로우를 보게 되자면은 빨리 설명을 할게요. 개발 시작해가지고 클론이라는 게 이제 클론 명령 한번 치면은 아까의 4개의 명령어가 한꺼번에 다 돼요. 클론 하나로 다 해결이 되고요. 스테이터스 치시고 개발을 하기 전에 풀을 꼭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 로컬도 있지만 저기 레파지토리 서버도 있어요. 서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적용을 하고 내가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적용을 하도록 끌고 오는 게 풀이에요. 그래서 풀을 하게 되면은 평화롭게 풀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코딩을 해요. 코딩을 열심히 해서 한 땀을 이뤄냈으면은 커밋하고, 많이 했나 싶으면은 또 이제 커밋하고 막 이렇게 계속 커밋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 예스 해가지고 푸시를 하게 됩니다. 푸시를 한다는 얘기는 내 로컬에 있는 내용을 또 이제 레파지토리에다가 다들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멀리 있는 안전한 서버 공간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푸시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즐겁게 뭔가를 하고요.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질치맥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많이 길게 쉬고 나서 개발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와가지고 어저께 내가 마지막에 뭘 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쳐보고 내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도 풀을 해야 되겠죠. 그 동안에 이 긴 시간 동안에 딴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풀을 해가지고 풀이 평화적으로 적용이 되면 코딩을 시작합니다. 이게 커먼 리모트 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명령어들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론을 하실 때 아까는 내가 git init을 하고 add를 하고 할 때는 해당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서 했어요. 그 경로에서 하게 됐는데 클론을 할 때는 한 칸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디렉토리 이름이 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퍼질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딴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자를 뒤에다 하나 더 줘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git 커맨드를 쓸 때
내 로컬에서만 쓰는 편하게 쓰는 그 기 커맨드 앞에는 그냥 대괄호로 시작을 하고 리모트와 관련된 게 써져 있을 때는 앞에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정말 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화살표, 그 다음에 리모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각선, 그 다음에 내가 갖다 퍼다 넣을 때는 이제 위치 화살표 이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컴플렉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스테이터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풀을 했습니다. 컴플리트가 아까는 안 났다고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딴 사람들이 막 고쳐놓은 소스하고 내가 고쳐놓은 소스가 컴플리트가 안 나고 잘 오토머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서 아까처럼 평화롭게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컴플리트가 납니다. 나면은 컴플리트 박스로 우리는 가야 돼요. 마치 모두의 맵을 하다가 이제 벌집 박스로 갔다 오는 것처럼 컴플리트 박스에 가가지고 로컬하고 이제 리모트 레포 사이에 있는 충돌로 인해서 소스가 깨져 있을 거예요. 컴플리트 에러 메시지가 났다는 얘기는 내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가 내가 저장했던 소스 코드가 아니라 막 그 부등호 막 해가지고 막 소스 파일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로 저장이 돼 버려 있어요. 그럼 컴파일이 안 되겠죠. 예,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가 꺽쇠 위, 꺽쇠 아래, 등호 위, 등호 아래 보면서 이게 맞는 소스야 선택해가지고 머지하고 위아래 없애가지고 정상적인 코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원래 기계에서 알아서 오토머지를 해줘야 되는 게 오토 리졸브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매뉴얼 리졸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뭐 컴파일 되는 것도 확인을 물론 하고 안 해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고 나서 또 커밋을 시도를 하겠죠. 커밋을 시도를 하고 푸시를 시도를 하겠죠. 근데 이거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변경이 있으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날 때까지 계속 리커전 하면서 개발자들 참 리커전 좋아해요. 박스 안에 들어갔다 다 다시 나와가지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컴플리트가 안 날 때까지 푸시를 하는 겁니다. 컴플리트 안 날 때까지 푸시를 하고 이제 제로존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코딩 한 땀을 하고 커밋을 하고 많이 했냐고 계속 돌면서 아까처럼 개발을 하고 오늘 많이 한 것 같아 해가지고 푸시를 합니다. 컴플리트가 아까 안 났다고 치고 넘어갔잖아요.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는데 항상 나면 안 되는 거지만 컴플리트가 나면은 안 날 때까지 또 리졸브를 해야 되겠죠. 컴플리트 박스에 가서 막 하면서도 리졸브를 해요. 그러면서 성공을 했으면은 이제 리포지터리하고 그러니까 리모트 리포지터리하고 제 로컬 리포지터리가 똑같아졌겠죠. 그럼 이제 가가지고 질밥하고 질치맥, 질잠 같은 거 하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했더니 어저께 치맥을 먹으면서 맥주 5잔을 마셨는데 사람들끼리 싸우고 내가 내 자리로 돌아와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스테이터스를 반드시 해가지고 로컬 디렉토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풀을 하려는데 컴플리트가 또 나죠. 그러면 막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우리의 평온한 삶은 이 플로우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요. 컴플리트가 난다는 얘기는 같은 소스 파일을 여러 명의 개발자가 건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오토 머지가 될 거예요. 근데 같은 행을 여러 사람이 건드리고 있는 거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게 컴플리트인 거죠. 그러면 다른 개발자가 같은 행을 동시에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라는 얘기는 업무 분장이 잘못돼 있고 개발 컨센서스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매니저가 CI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컴플리트 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피지컬 컴플리트는 그렇게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모듈에서 뭐 변수명을 바꿔버린다든지 예. 앞에서 누가 바꾸면 뒤에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장에 보면은 그 이제 물리적인 컴플리트가 아니라 컴플리트는 스스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펑션 레벨로는 컴플리트 찾아줘야 됩니다. 예, 아직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근데 그런 부분들은 펑션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ID가 많이 뛰어나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컴플리트는 ID에서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인사이드 깃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자면은 어떤 내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서 git init 했을 때 이제 이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cd.git을 하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dir/a라고 하죠. 히든 파일까지 모두 보여달라고 하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히든 파일이 다 보이게 되고요. 그럼 디렉토리도 있고 파일들도 있죠. 여기 config라는 파일 보이실 거예요. 내가 git config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설정을 하는 거는 대부분 여기에 저장이 돼요. 글로벌 설정은 딴 데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정한 거는 여기 config 파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텍스트 에디터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git config 명령어를 통해서 이 내부 그 내용이 자동으로 고쳐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브젝트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또 이런 해시 코드, 해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제 블롭이 보이기 시작하고 블롭의 내용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보인다는 걸 제가 대략적으로 약간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it config를 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git 프로젝트 .git 폴더가 생겨 있는 그 폴더에 .git ignore 파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다가 내가 git 관리를 할 때 git 관리에서 제외될 대상에 대한 패턴이나 아니면 파일 이름이나 이런 걸 쭉 열거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git 형상 관리에 집어넣지 말아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밋 포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 그림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 커밋 중에서 어느 걸 가리키게 될지 이 포인터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헤드라고 하는 리저브드 네임의 포인터가 있는데 그건 항상 가장 마지막 내가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스냅샷과 일치하는 마지막 이 동그란 덩어리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게 헤드라고 하는 커밋 포인터고요. 그리고 그 태그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특정 어느 동그라미 하나를 항상 애칭을 붙여가지고 글로 막 빨리 가야 된다든지 그걸 빨리 살펴봐야 된다든지 할 때 태그로 이제 별명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는 여러분 매뉴얼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브랜치인데 브랜치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죠. 이건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붙이게 되는 이름들인데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은 맨 처음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점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점에 선이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그거에서 계속 우리가 점을 옮겨갔을 때 그 줄기, 최초의 한 줄기가 맨 처음에 시작점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이때 이미 리저브드 워드로서 마스터라는 브랜치는 생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름을 지어서 만들 때마다 브랜치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저브드 워드로 맨 처음에 생겨있던 마스터는 항상 마스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 대명사는 이제 리저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은 우리가 리모트를 접근을 할 때 리모트 대상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했던 그 녀석 하나가 오리진이라는 리저브드 별명으로 리모트 포인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뉴얼을 좀 더 많이 읽어보시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파일 섹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새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제 검색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이게 뭐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잘 설명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작업하는 폴더경로에 파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을 것이고 이제 이 아스트리스크 붙인 녀석들이 변경이 된 건데 그 중에 번개가 붙은 거는 아예 새로 생긴 파일, 점선인 거는 이제 있다가 없어진 파일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git ignore에 의해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변경이 됐어도 트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랙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경된 즉 modified 파일에 이제 git add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제 트랙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지로 올라가요. 스테이지로 올라가서 얘네들은 이제 같이 묶어 들어가가지고 저장이 될 녀석들이다라는 인덱스의 리스트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어 같은 아이가 add 명령어를 할 때 그 파일들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커밋 할 때 저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리스트업만 하고 스테이지를 준비만 해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add 명령어하고 commit 명령어가 서로 그렇게 달라요. 이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dd를 쳤다고 해서 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굴 태워 잡고 들어갈지 이렇게 트랙드까지만 해가지고 얘네들을 스테이지에다가 인덱스 리스트업까지만 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커밋 명령어가 딱 떨어지면 이 문어가 얘네들을 쫙 잡고 돌돌돌돌돌 말려가지고 동그란 점이 하나가 돼서 이제 커밋 하나가 돼서 이 안에 딱 이렇게 .git 폴더 로컬 레포지토리에 이제 저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때 이 버스에 쓰여져 있는 이 헤드 2 이 목적지가 지금 develop branch이기 때문에
이 문어가 파일 붙잡고 돌돌돌돌돌 해서 들어갈 때 디벨로퍼 브랜치의 마지막 거 그 다음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들어가겠죠. 예, 이 프레젠테이션에 이 문어가 이렇게 파일 붙잡고 똘똘똘똘 동그랗게 쬐끄맣게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싶어지네요. 예.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제 내가 작성하는 파일들 중에 git ignore 무시되지 않은 파일이 모디파이드가 되면은 트랙도 돼가지고 이제 add 명령에 의해서 스테이지에 올려져서 이제 인덱스 리스트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커밋 명령어로 다 함께 잡아 쌓여가지고 저장될 거라는 그 준비까지만 하는 거고 아직 물리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add까지만 했다면 물리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게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커밋 명령어 직전까지 그 준비만 하고 물리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휘발성의 계층을 하나 두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정말 커밋을 하면 물리적인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되고 그거 나중에 지우거나 번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직전 레벨에서 개발자한텐 그 전 단계까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자유도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그렇게 이제 커밋하기 직전에 아직 그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저장하기 위한 임시로 저장을 하고 약간 스냅샷 비슷하게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두기 위해서 쓰이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어요. 스타시 명령어라는 걸 해가지고 스타시로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불러오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명령어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 섹션 스테이트라고 하고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컴플리트 리졸빙에 대해서 아까 매뉴얼을 일부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따온 겁니다. 아니, 그대로 따왔다기보다는 몇 가지 문장을 제가 좀 고쳤어요. 고치긴 고쳤는데 나중에 읽는 거를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git merge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나중에 매뉴얼을 좀 이제 읽어보시고 스테이터스 했을 때 이런 컴플리트가 생겼다는 걸 git이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대화체로 막 이런저런 명령어를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소스 파일 열어보면 요 회색 박스가 소스 파일 실제로 열었을 때 안에 텍스트 내용이에요. 막 부등호가 막 생겼죠. 이게 컴파일되는 언어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컴파일 에러가 나는 상태로 소스 파일이 변경이 된 거고요. 이거 뭐 브레인퍽 같은 그런 언어에서는 통용되는 에러가 안 나는 문구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C 스타일의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만 있는 부분이 이렇다. 등으로 쭉 해가지고 자르는 선, 절취선 해가지고 저기에만 있는 내용은 또 이렇다. 어떤 것이 옳을 것이냐 네가 선택을 해라. 라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선택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하고 나서 등호 위아래 뭐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내가지고 소스를 이 상태로 만들죠. 그래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매뉴얼 리졸브를 끝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푸시 뭐 그러니까 커밋, 푸시 뭐 이런 거 하면서 컴플리트가 안 할 때까지 리졸브를 하는 그 리졸브의 과정이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브랜치에 대해서도 이제 매뉴얼에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매뉴얼에 잘못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입문자, 초심자의 직관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살표 끊어서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이 플로우로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 포인터는 이 커밋 엔트리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단지 어떤 딱지, 어느 걸 가리키게 하기 위한 그 지향,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뉴얼을 읽으시면은 좀 더 매뉴얼을 읽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마련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읽으셔야 됩니다. git 커맨드 요약 좀 해볼게요. 시작할 때 init 명령어 있었고 이걸로 하려면 4개의 명령어를 좀 이렇게 쭉쭉 차례대로 넣었어야 됐었고요. 클론 명령어를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클론 명령어를 좀 더 풀어보자면은 fetch라는 명령어와 remote add origin 기작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개발을 하던 중에는 add로 스테이지를 하게 되고 스테이지에 되어 있는 거를 좀 제외시키기 위해서 rm 명령어 쓸 때 이제 로컬의 파일들도 삭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체크아웃 명령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가 갈아쳐버려질 거거든요. 그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컨텐츠랑 같이 쓰면은 요즘에 같으면 어느 게 좋아요? 인본 컨텐츠에서 인풋 컨텐츠에서 같이 보는 거죠, 아래는.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아래 예. 지금 제가 이 문서에서 친 모든 긴 명령어는 그 앞에 GIT가 붙어 있어야 돼요. GIT 떼고, 뭐, add, 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git을 쳐가지고 git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서는 이대로 해도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아까 설명드렸고, 커밋은 저장하는 거고, 이제 뭔가 막 내가 개발을 막 했는데 잘못했어. 망했어요. 이번 커밋은 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커밋을 안 하기로 하고, 다시 백도를 할 때에는 리셋, 리버트 이런 거 쓰시게 되는데, 사용 주의를 하시고 매뉴얼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못 드려요. 리셋 이전에 내가 커밋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커밋을 다시 이제 뭐 이제 옵션을 줘가지고 어멘드 옵션 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커밋을 하긴 했는데 그 커밋을 이제 없었던 걸로 하고 싶어 할 때는 리셋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밋뿐만이 아니라 푸시까지 해가지고 저기 리모트 저장소에 깃허브에 올라가가지고 개망신이야라고 할 때에는 리버트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대략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많고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분기 명령어, 브랜치, 체크아웃 이런 거 이제 대략 아까 내용 중에 간략히 설명이 되긴 했는데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머지 명령어, 스태시 명령어 대략적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은 드려서 보죠. 네, 리모트 패치 뭐 이런 부분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제 매뉴얼을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른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주 쓰게 되는 명령어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상황에 빠졌을 때 요술주머니처럼 쓸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지금 그 자세한 개발을 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봐야 벙벙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깃허브 설명 굉장히 짧게 빡빡빡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깃허브 요즘 이거 뭐 나중에 되면 다 아웃 오브 데이트, 올드 패션드 된 내용이 되겠지만 일단 오늘의 내용으로 이제 쓰자면 이렇고요. 사인업 화면에서는 맨 처음에 사인업으로 뜨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아이디 만들고 들어갈 때 이걸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사인인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변해가지고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꼭 오늘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우리 오거니제이션에 가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레포지토리 만드는 화면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름 정하고 설명 정하고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뭐 해가지고 만들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듣긴 했는데 이미 내 로컬에 무슨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빈 레파지토리를 깃허브 상에다가 만들 때에는 이거 반드시 아무것도 없어서 빈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직접 경험해본 건 아니라서 이제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완전히 빈 아무것도 없는 레파지토리를 깃허브 상에 내 아이디 아래에다가 만들면은 이렇게 깃허브 아래 내 아이디 아래에 그 레파지토리 이름이 딱 보이게 되겠죠. 이 URL은 퍼머넌트 URL이에요. 누구든지 나중에 이걸 쳤을 때 바로 여기에 와가지고 해당 레파지토리의 상태들을 보면서 퍼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겠죠.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이 아까 깃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철학을 따르고 있는 깃허브도 좋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빈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하게 되는 작업에 대해서 네가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붙을 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에다가 타이핑 치지 말고 복붙해서 휴먼 에러 없이 진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할 거면은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다 복붙해가지고 휴먼 에러 없이 복붙해가지고 쳐넣어서 진행하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뭐 기존에 있는 SVN을 미그레이션 시킬 거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대로 복붙을 하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복붙해도 좋고 내가 좀 쳐봐도 좋긴 하겠죠. 근데 쳐볼 때는 명백하게 그 스페이스까지 다 잘 따라 치셔야 될 것 같아요. 클론 포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의 유명한 이제 jQuery 같은 애들 프로젝트에 딱딱 들어가면 jQuery라는 아이디 아래 jQuery 프로젝트 레포지토리 가보면은 이 버튼 있죠. 그래서 누르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뭐 퍼다 담을 건지 선택에 따라서 또 이제 복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퍼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클론 기작은 내가 그걸 퍼왔다는 거를 이 주인장이 알지 못해요.
내가 라이센스를 지키면서 알아서 퍼다가 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퍼갔다는 게 쭉 나오고 있는 이런 그 화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포크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레퍼지토리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포크라는 이 안내창인 것 같은데 실제는 버튼인 녀석이 있거든요. 내가 남의 아이디에 남의 레포지토리에 들어갔을 때 이 포크 버튼은 활성화가 돼 있고 몇 명이 포크해 갔는지가 나와요. 이걸 눌렀을 때에는 주인장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아, 어떤 사용자 혹은 또 어떤 그룹이 내가 만든 소스를 이제 뭔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포크해 가가지고 열심히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이쿼리 같은 애들은 못하겠죠. 17,000명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굉장히 많이 포크를 해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가 포크해 가가지고 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이거를 본진에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을 때 풀 리퀘스트를 보내게 돼요. 풀 리퀘스트는 기세 기능이 아닙니다. 허브의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진에 가가지고 풀 리퀘스트 눌러서 막 작성하고 막 하면은 본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놈 우리가 해내지 못한 거를 막 혼자서 열심히 해서 해냈어. 괜찮은데? 라고 하고 자기네 거에다가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프로젝터에 내가 컨트리뷰터가 될 거예요. 컨트리뷰터가 되는 방법은 그냥 아이디 지정해서 이렇게 애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컨트리뷰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딱 보기에 괜찮게 굉장히 잘했네. 근데 난 적용 안 할 거야 해가지고 그냥 그 커밋에 대해서 이렇게 리플다는 란이 있어요. 리플다는 란에 본진 사람이 아이디 걸고 들어와가지고 look to me 딱 쳐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풀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look to me 약자는 LGTM입니다. 그래서 LGT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괜찮게 잘했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기세 기능이 아니라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유틸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슈 트래커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 형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이런 기능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이런 버그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뭐 게시판에 글 쓰듯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걸 내가 리뷰를 하고 심지어 이제 뭐 어사인이 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인 사람이 이거를 고쳐야 돼라고 해서 어사인을 시키면은 그 사람 아이디로 접속을 했을 때 페북에 종 울리는 것처럼 뜨듯이 딱 떠가지고 너한테 어사인된 버그가 있어 고쳐줘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SNS 기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슈 트래커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지금부터 쓰셔도 돼요. 내가 개발을 하다가 한 펑션을 어떤 상태로 고쳤는데 이걸 폐기해야 된다든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시 짜야 되는데 이거는 보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세 위존해서 형상 관리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도 되겠지만 기스트라고 하는 그냥 쬐끄만 레파지토리에다가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용한 기능 쓰시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 블레임 기능은 어떤 소스, 딱 보게 됐을 때 이제 그 커밋 자체에 대해서도 나오고 소스를 보는 화면에서 블레임 버튼이 있어요. 블레임 버튼 누르면은 모든 행에 대해서 해당 소스의 뷰가 옆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당 소스의 모든 소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소스를 작성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 기능 이름이 블레임으로 잡힌 거는 좀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외환이 있었지만 아무튼 모든 소스에 대해서 그 소스를 마지막으로 작성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이런 기능들도 이제 훌륭하게 존재를 한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깃허브에서 커뮤니케이트, SNS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 달고 이슈 달고 뭐 소스 한 줄에 대해서 코멘트 그 리플 같은 거 달고 뭐 이렇게 막 커밋 자체에 대해서 또 리플 달고 루크투미 막 이런 거 달고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의 소스에 대해서 어떤 라인 클릭하면 여기 점점점 생기고 그거 클릭했을 때 이제 뭐 그 새 이슈 글을 작성을 하면서 옆에 이제 말풍선 달리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위키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내가 위키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콜라보레이티브 그 집단 지성 협업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깃허브에 대한 기능을 마쳤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되 시간은 지금 다 넘어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리플과 그 다음에 반응과 어떤 요청이 있으면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진행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드린 이 설명이 혹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나는 못하겠어 싶은 이런 조립 방법은 물리치료기에 구두공을 떼어나고 천연 루비 7개를 사용하는데
더 이상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를 빌면서 오늘 강연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